자, 지금 시간이 2020년 2월 16일이죠.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먼저 암호화폐부터 볼게요. 지금 뭐 하루 종일 켜놓고 보고 있는데요. 음, 자, 월봉 먼저 보겠습니다. 음, 월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지금 현재 상태의 월봉을 보면 뭐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고 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예요. 근데 예전에 지난번에 2018년, 2019년 초에 오를 때, 그죠? 2019년도 초에 상승할 때 보면 그때는 매트릭스구가 다 대부분 이제 0구간 들어가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0구간이 아니라 지금 1구간에서 올리고 있는 거라 이게 아래 꼬리가 길던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절반에서 조금 더 간 거잖아요. 2월 달이 아마 캘린더를 본다면 28일이거나 29일이거나 그럴 텐데 28일로 잡아봐도 16일이면 14일이 절반이니까 예, 절반에서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반감기? 예, 반감기가 온다.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올릴 거다. 그리고 정작 반감기가 오면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지금 내렸다가 4월 달 이후에 올려야 훨씬 더 많이 가고 좋은 구조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신 분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맥락이겠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의 월병은 지지도 없고 저항도 강하지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를 지금 월봉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월봉은 거래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고요. 예, 주봉으로 넘어가면 지금 지지를 누르고 있죠. 예, 더 확대해서 보면 예, 지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일요일이잖아요. 예, 지금 9시니까 내일 9시까지 따져보면 이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 예, 그 안에 오르지 못하면 일단 주봉도 고점에서의 음봉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저항은 내려올 거고, 예, 상승 추세는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지금의 우려는 조금 더 덜해지겠지만, 예, 이대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봉을 믿고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봉도 믿을 수 없고 예, 월봉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냥 일봉만 보고 단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신중해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봉은 상승 추세가 무너졌죠. 예, 무너져서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내리면 이제 일봉은 계속 하락 추세인 거죠. 매트릭스로 봐도 하락 추세고
예, 지지 저항을 봐도 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분석 내용에도 일봉을 보고는 매수하기는 틀렸다. 예, 그러니까 일봉 보고는 거래할 생각하지 말고 주봉을 보고 이건 양봉으로 끝날 팔자야. 나는 무조건 양봉이라고 믿어. 그러면 사고 그거 아니면 이제 한 발 빼는 거죠. 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다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게 양봉으로 끝나야지만 어쨌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일봉도 하락 추세고 이게 여기서 더 음봉으로 끝난다는 건 주봉을 더 큰 음봉으로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일단은 발 빼고 한동안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리플이요. 리플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306원에 하나가 있고 맞나요? 306원, 그 다음에 345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분석할 때 364원까지가 목표가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구조, 투자 심리도의 구조만 보면 364원까지는 어쨌든 노려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계속 주장은 했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두 번째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 때도 364원까지는 노려보고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한 후에 한동안 이제 버텼고요. 이미 364원은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월봉이 가야 될 목표치는 다 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는 이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저항이 시작되는 306원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항인 345원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저항 위에 있는 거고, 그나마 시간 때문에 가야 될 364원까지도 모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다 해소가 된 거죠. 이 차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전에는 시간 가치 때문에 목표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목표가도 없고 그 다음에 매수가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라 월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인다예요. 제가 중간에 324원? 3.6원인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라서 빗썸은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지키거든요. 예. 근데 그때 팔 때도 제가 제일 찜찜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어, 월봉의 고가 매트릭스가 0이 아니라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두 달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 주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최고가를 찍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최고가 모두 자체가 유효 기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승하는 거라서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사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드롭을 했는데 어, 어저께 파신 분이 있어서 조금 저렇게도 파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지금 메리트는 정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내가 리플을 막 사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오르면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르면 그 과정은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는 모르겠지만 과정은 진짜 나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못돼서 물리게 되면 이 가격이 되돌아온다라는 보장이 크지 않은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320원대에서 사고 그 다음에 280원대에서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20원에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80 몇 원에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이제 296.7원이 됐었는데 그때는 희망이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은 복구될 수 있는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가격의 사고도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거의 30% 가까이 손실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안 와요. 한동안. 그러면 그게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내 가격도 안 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을 보고 이번 달 말까지 들고 가는 형태의 매수 전략은 저라면 말릴 것 같아요. 주봉입니다. 카페에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었죠. 오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가장 짜증스럽게 봤던, 아니, 이 차트를 보면서 가장 짜증스럽게 봤던 건 거래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에 어, 비트코인 월봉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볼벤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 A 자리가 볼벤인데 그러면 사실 거래량이 이 밑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최고치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치로 상승하면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 기준이니까 여기 종가는 이렇게 상승할 거고, 그죠? 거래량은, 아니, 고가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래량 투심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론에서 얘기하는 수급 매도의 형태잖아요. 거래량 투심이 맨 위에 있는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 눌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 영역인 거죠. 실제로 거기서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넘어가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가격이 369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에서 369원 이상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죠. 예. 목표가가 364원이었고 월봉상 그리고 수급선이 369원에 있었으니까 그 위로는 사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면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올라가는데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저렇게 잘 가는데 하루에 막 5%씩 막 7%씩 올라가는데 왜 오랫동안 들고는 있으면서 국지적으로 저렇게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저 공간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일보다는 나한테 불리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쉽게 오른다고 해도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어, 글에 보면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매도할 거냐, 홀딩할 거냐, 두 가지만 생각하자. 예, 매수는 아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는 이 영역은 이미 우리가 매수로 손댈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다. 예. 근데 오르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면 매수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현금은 남아 있는 거고 현금이 남아 있으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369원 이상은 매수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 지지의 위치는 320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320원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게 적당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한 339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339원. 그리고 고가가 오르고 종가가 올라도 여전히 수급은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381원 정도에서 다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아직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예, 추세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 주를 기준으로 상승 추세선은 다 쓴 거죠. 예, 이게 이제 음봉으로 끝날 거냐 양봉으로 끝날 거냐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남느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는 있을 텐데 어쨌든 예, 상승 추세선은 이제 다 쓰게 되는 거다. 예, 이제 연장을 하려는 의도는 있는 거죠. 아직은 아래로 안 꺾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팔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판 게 아니라 지난주에 팔았는데 이번 주에 사실 이격 조정이 올 거라고 본 거죠. 지금 그 주봉에 보면 아래 꼬리가 생겨 있는데 그 아래 꼬리가 생길 거라는 걸 구조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아래 꼬리가 생길 가격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빠져나온 건데 생각한 것보다는 이격 조정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 덜했어요. 그래서 진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가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음, 오늘 이렇게 끝나면 상승 추세 끝나죠. 예,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 상승 추세는 아웃. 그러면 쉬셔야 돼요. 예, 쉬셔야 되죠. 이게 이제 다음 봉으로 보면 예, 꺾이죠. 예, 이거 꺾이면 안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오스 아니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월봉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예, 저항이 있었어요. 월봉의 저항이 여기에 있었죠. 23만 원. 그러니까 지금 23만 원을 넘어서 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더리움 어마무시하네요. 저가가 14만 원인데 3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100%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월봉은 이제 매수 메리트를 완전히 잃었고요. 어, 오, 이것도 지금 수급이 매도인데 완전 벗어났어요. 보시면 예, 보시면 거래량이 메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있, 아니죠. 이건 붙인 거죠. 예, 과거로 보면 그냥 4 찍고 올라갔어요. 예, 4만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급선이니까 예, 수급선 아래에 5를 찍을 줄 알았는데 4만 찍고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라 여기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놓친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조정이 온다면 28만 5천 원 정도까지. 예, 여기까지는 빠져야 예, 매수를 하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는 없다. 물론 이제 저항의 높이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어쨌든 쓸만한 가격은 28만 원대까지는 예, 내려와 줘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봉은 예, 오늘 이제 지지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
상승 추세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내용대로 주봉의 구조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봉은 그냥 시간만 재는 용도로 쓰시고요. 거래의 중심은 계속 주봉에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주봉의 수급선까지는 조정이 와야 매수할 만한 가치가 생긴다라고 보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봉을 활용한 거래보다는 주봉을 좀 보시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보세요. 와우. 이오스는 뭐 어마무시하네요. 이오스 윗꼬리 달고 있고요. 주봉은 이제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추세가 죽죠. 일봉은 이미 다 죽었고요. 죽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 오면 일단 수익이면 빠져나가야겠죠. 네, 그런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봐야죠. 어, 예, 오늘은 이제 선물이나 코스피백을 봐야겠네요. 코스피백을 보는데 음, 과거로 볼게요. 지금 여기 1번, 여기 2번이에요. 예, 그리고 3번. 자, 보통 봉은 1번부터 3번이 매도예요. 예, 여기가 매도가 돼요. 그리고 1번을 넘어가면 매도가 실패한 거죠. 뚫린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매도가 실패한 건 아니죠. 예, 매도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번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여기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닌 거죠. 저 3번 밑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1번과 3번 사이에서 홀딩을 할 것인지 청산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월봉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저투는 내려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투랑 종가 투자 심리도도 초기엔 내려갔어요. 초기엔 내려갔다라는 것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네, 1번. 여기를 지키면 올라가요. 다음 달에. 여기를 붕괴하면요. 예. 4개월 동안 내려가죠. 1, 2, 3, 4. 그쵸? 그러니까 이번 달 제외하고도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이만큼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 뒤로 2달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양봉이 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아직 고투는 하락 중일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로 가볼게요, 이제. 현재로 가보면,
잠깐만요. 고가가 70인데 고가가 6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종가만 상승했으니까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는 문제가 없는데 예. 지금 아직 고가 저가는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야 고가가 펴지죠. 고가가 여기서 펴지면 그죠? 그래서 펴지면 2달간 안 꺾여요. 예. 그러면 2월, 3월, 4월, 4월까지는 어쨌든 예. 장을 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난달 고점, 예, 여기를 넘기려는 의지가 있느냐. 궁금한 거죠. 여기를 넘어야 어쨌든 고투가 상승하면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점을 알 수 없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못 넘으면 일단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못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1번을 못 넘으면 어쩐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게 이슈잖아요. 자, 밑에 보면 여전히 거래량은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로 보면 거래량이랑 고가의 위치가 같은데 종가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말이 되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290선까지. 만약에 1번을 못 넘으면 290선까지는 조종이 올 팔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지금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를 더 봤었는데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보면 예, 선물은 여기가 거래량이 더 높아요.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볼린저 밴드 20상단도 막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코스피 200으로 가면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볼게요. 과거 기준으로 가서 돌아보면 예, 볼밴드 막혔고 이건 선물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현물 때문에 막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P차트 때문에 막힌 거고 이건 T차트 때문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으면 예, 여기는 무조건 줘야 되고 밀리면 여기도 밀려야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악재가 오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뜨리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 악재가 터지면 이거는 악재를 받아들이려고 만들어 놓은 차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우한폐렴 쪽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도 분명히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텐데 지금 다른 거는 악재가 뜰 게 없잖아요. 당분간 뜰 게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소스를 가져다가 악재로 활용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관건인 거죠.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뭐 우리는 부풀릴 수 없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어떻게 거래됐냐? 다우는 그 한참 빠졌다가 주식 무슨 세금 낮춰준다 그래가지고 막판에다가 아마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락한 상태로 그냥 끝이 났어요. 얼마냐면 1.5%가 빠졌어요. 1.5%. 네, 1.5포인트가 빠져서 그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야간 선물인데 보시면 예, 301.85라 그래서 1.5%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은 빠진 게 없는데 우리는 1.5포인트면 0.5%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뺀다고 하면 0.5%를 뺀다. 음, 이게 뭘까? 그리고 야간장에 얼마를 팔았냐면 선물을 1330억을 팔았어요. 주간장에 2100억을 샀는데 야간장에 1330억을 팔면 700억? 800억? 1300억, 2100억 하면 한 8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물을 주간, 야간 합쳐서 80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건데 800억을 매수를 해서 지수가 1%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어, 선물을 지금 상승하면서 내다 판 거만 한 1조 2천억이었나요? 음, 그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 거면 환매수가 나와야 돼요. 하루에 한 5천억, 4천억 정도씩 이렇게 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면 싹 다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될 정도로 장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하방을 보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판다는 거죠. 그 매도 친 걸 그대로 두고 그냥 작은 돈을 가지고 지수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주식을 산 것도 800억 정도 샀어요, 외국인이. 반대로 기관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리까리해요. 음, 외국인이 정말 상방에 배팅한 건가? 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기능에 예측이 있거든요. 예측을 해서 1.5포를 빼볼게요. 그러면 303에서 1.5를 빼면 301.5 정도 될 거예요. 301.5 대충, 예, 301.5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해석하는 게. 자, 여기서 저항은 여기 있는 거예요. 1번. 지지는 여기 있어요. 2번. 그 다음 지지는 3번에 있는데, 요거는 지난주에 쓴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러면 요 선은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면, 요 정고점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정고점 아래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뚫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걸 4번이라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은 2번과 4번 사이고요. 예, 만약에 4번이 뚫리면 그 다음에 3번에 있는데 3번은 지난주 저점보다 낮아요. 그래서 3번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점도 뚫리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고가 이걸 5번이라고 하면 5번을 안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 예, 7주 정도 영향을 받아요. 중간에 한 주 빼고 일단 3주간 영향을 받고 4주째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뒤로 3주 그 다음에 다시 1주간 올라가지 못하면 그 뒤에 2주를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고가를 넘으면서 가야 돼요. 고가를 못 넘으면 어,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이게 넘고 떨어지는 거랑 그냥 떨어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떨어졌다. 그래서 2번에서 튕기면 다행. 근데 2번에서 못 튕기고 4번을 붕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없다예요. 주봉은 2번까지 내려와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특히 전고가를 못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5번을 넘으면 어쨌든 상승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5번을 못 넘으면 상승의 여지도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5번은 여기 6번 6번이라고 하면 그 6번이 이게 지난달 고점이잖아요. 아직 5번은 6번보다 낮기 때문에 5번을 못 넘는다는 거는 지난달 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거고, 지난달 고점을 넘지 못하면 아까 월봉에서 보여드렸듯이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T20 상단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돼요. 다시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301.5를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야간 선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갭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야간 선물의 구조만으로 봤을 땐 어찌됐든 이슈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조금 줄여볼까요? 여기가 상승의 끝자리예요. 여기가 끝이었어요. 여기가 이 자리가 상승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TOGG를 죽였고 다시 TOGG를 살렸다가 다시 죽였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일한 구조가 됐는데 이 봉이 위치가 이건지가 헷갈려요. 예.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아직 지지가 다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항이 내려오죠. 여기랑 만약에 여기랑 싸움이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요 봉이에요. 요 봉이 되는 거죠. 이 봉이 요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튕겨서 버틴다 그러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300선이 무너졌다. 300선이 무너지면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악재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악재를 계속 고민해 보는 이유가 그거죠. 자, 보세요. 이게 화요일부터의 매트릭스인데 중간에 없어요. 이렇게 4개를 따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금요일까지 따지고 보면 없어. 중간에 이빨이 빠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여기 케이스랑 다른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여기에 이빨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상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가는 자리라면 지금 봉은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이 봉에 가까운 거죠. A.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 야간 선물에 그려놨듯이 개파락이
온다. 예, 지금 1330억을 팔았는데 0.5% 이상의 개파락이 딱 온다면 어쨌든 반등이 오겠죠. 뭐 302든 302.6이든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쭉 왔다가 밑으로 내려서 여기 300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거의 확률상 예, 지난번에 그린 거랑 완전히 판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봉 2020년 1월 23일에 그린 봉과 흡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가를 302.6 그런 고가를 302.6에다 그려놓고 저가를 299.299.90 예, 종가도 299.90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예, 이렇게 완전히 죽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지금 이봉과 이봉은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이봉과 이봉.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개파락이 오면 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 정도에 만약에 아니지, 그죠? 월요일 오후 이후나 화요일 오전까지 그 사이에 악재가 뜨면 음, 그땐 아예 이건 계획된 수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월요일에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갈 거면 다음 주 월요일이 저가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주봉의 저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줘야 돼요. 양봉으로. 양봉으로 끝나주고 그 다음날 화요일 됐을 때 이제 약간 갭상승 해놓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했다가 다시 장대 양봉으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상승하기에 유리한 모습이 되는 거지. 저렇게 만약에 음봉으로 찍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형태를 볼 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이 매도 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막 선물 매도를 막 한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많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물을 매도한다가 아니라 선물을 매도해 오고 있는 거죠. 자, 3 볼까요? 금요일 장마감 자료를 한번 보면 돈을 볼게요. 1조 2천억, 1조 2,700억을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승하려면 이걸 환매해야 돼요. 환매. 손절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규모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선물 매수를 안 들어오고 여기다가 더 덮어서 선물 매도를 막 한다. 그러면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예,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도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물에 매도를 쌓는다라는 거는 청산하겠다는 청산을 매도로 청산하겠다는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ETF 같은 상품은 어차피 무한대로 거래하는 거예요. 상패도 없으니까. 근데 선물은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부러진 포지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이 사더라. 그리고 선물 매도가 꽤 나오더라. 그러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 이게 긍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거죠. 만약에 여기서 화요일에 만약 개파락이 나왔다 이러면 그러면 지난달 고점, 월봉 고점을 넘길 생각은 없다는 거고 그걸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래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봉을 음봉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의 월봉을 음봉으로 돌릴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음봉으로 가면 280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윗꼬리를 다는 건 매우 위험해요. 매우.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홀딩 여부만 판단하셔야 되지,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건 꽤 위험 부담이 크고요. 네, 인버스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풋이 들어가 있어요. 선물 매도는 들고 있고. 디데이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악재가 뜨면 월요일 오후에서 밤, 그 사이에 뭔가가 떠야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엇갈린다 그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올라갈 영역도 많지 않은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겠죠. 어, 대체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옵션보다 선물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니까요. 예, 그 선물의 돈 흐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선물 매도 막 진탕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레버리지 사고 그러면 한번 물리면 좀 고생스러워요. 지금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예,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궁금해요. 왜 이걸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왜 이로 올라갔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 다음 주를 지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예, 일단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생각은 없어서 매수 포지션은 안 잡을 거고요. 예, 잡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잡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3월 달까지 영향을 계속 미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지수 때문에 삼성물산, 아니, 삼성생명 추매를 못 하는 거죠. 그나마도 내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주식인데 지수까지 빠지면 더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 음봉 나면 좀 심각하게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특히 외인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 특히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사재기를 하면 그러면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양봉으로 끝냈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이에요, 반반. 만약에 시초가가 보합에서 시작하면 하방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줄일 거고요. 진짜로 야간 선물만큼 1.5% 아래 0.5% 이상 하락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외국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것도 개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이 상태에서는 인버스를 무조건 지르셔야 되고 제 픽은 대단한 겁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오고 음봉으로 마감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고 더군다나
윗꼬리까지 그리고 음봉을 그리면 조금 더 위협적이겠죠?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든가. 하여튼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제가 장중에 간간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오늘 뉴스에 계속 지역 감염, 예, 29번째 환자가 이제 지역 감염이라고 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동선이 파악되는 유형의 감염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동선조차도 파악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벌어진 그 우한 폐렴? 네, 그 상황을 보면 2019년도 12월 1일인지 아니면 12월 9일인가 10일인가 거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된 거는 한 12월 10일 정도인 것 같고요. 최초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12월 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2월 초로 기준으로 하면 최초 사망자가 1월 9일인가 나왔잖아요. 1월 9일 정도에 나왔으니까 한 40일 정도 걸린 거예요. 40일 정도. 40일 정도 걸려서 확진자가 50명 정도? 예, 50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예,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50여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1월 20일 정도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죠. 여기다가 40일을 더하면 2월 말이에요. 2월 말. 그죠? 그럼 2월 말까지 우리가 확진자가 50명이 되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죽느냐 50명 정도까지 갔을 때 한 발생 후 40일 안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스피드를 따라간다면 중국이 초기에 발생했던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봐요. 예. 중국과 우리가 다른 점은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예. 뭐 환자들을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과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 인프라나 예, 의료인들의 그 규모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차단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더더욱 안 하게 될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마트도 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음, 식당에 가보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예, 점심 때 먹으러 가면 실제로 이전에 있던 손님에 비해 거의 60% 이상 감소가 된 상태니까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파가 꽤 클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특히 유통주나 그죠? 이런 주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역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제 입장이에요. 예전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때도 엄청 올랐어요. 예, 그런 나라가 망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져도 반대로 지수는 오르거든요. 올려놔야 비싸게 팔아먹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악재가 진짜 다 해소돼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악재이기 때문에 땡겨 올리는 건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확산조차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 소망대로 그렇게 쉽게 소멸될 수 있는 유형의 질병인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병이 뭔지를 몰라요. 약도 없고, 그리고 이 병의 실체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 병이 생긴 이유도 수산시장이 아니라 무슨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그리고 얼마나 전염력이 높은 건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아직은 신뢰할 만큼의 데이터를 우리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은 제공하지 않고, 중국은 뭐 도시까지 폐쇄해 놓고 완전히 정보를 다 차단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예, 그래서 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은 9시 57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음, 지금 만들어진 PC용 띵글은 다음 주 중에 배포를 할게요. 예, 설치 버전을 배포를 해드리면 이제 알림이나 트래킹에 이제 사운드를 실제로 PC 버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마도 다음 주 중이면 푸시 개발하는 것도 발주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콤 쪽에 시세 데이터 신청하는 것도 다음 주에 접수 예정이고요. 주식 버전에도 모바일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는 잘 가고 있나요? 이오스는 3%나 빠지고 있고 리플도 계속 내리고 있네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이거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면 예, 추세가 붕괴되니까요. 예, 최대한 이제 개발을 좀 서두를 예정이고요. 예,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춰왔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속도가 좀 붙을 것 같긴 해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은 되도록이면 신규 매수는 주봉을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청산할 건지 말 건지 예, 그런 것만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 네오요? 네오 월봉. 월봉은 지지 저항이 다 없고요. 주봉? 주봉도 별거 없어요. 음, 그냥 수급선을 넘어갔잖아요. 수급선을 넘어간 상태고 미래로 보면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직은 살아 있다. 일봉은 오늘 지나면 죽죠. 그러면 결국 주봉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봉의 수급선이나 지지에 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실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봉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끝나니까 일요일 오후 좀 가족분들이랑 오붓하게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